2020학년도 입시전략 분석과 성공 해법에 대해서 수험 메가스터디 학원 손주운 회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 게 마음이 좀 불편하실 건데 먼저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입 제도 자체가 사실은 누구에게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을 예를 들면 전교에서 한 10명 정도 학생 빼면 정말 답이 없는 입시거든요. 수시를 많이 뽑기 때문에 6장이나 원서를 쓰면 하나는 되겠지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고3 생활을 아마 했을 겁니다. 기대는 컸는데 결과가 정말 극소수의 학생을 빼고는 좋게 나올 수 없는 입시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에서는 재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의 잘못보다는 대입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은 희생된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면 좋겠고요. 올해 상황을 보니까 지금 고3 졸업하고 이제 재수할 학생들 저도 한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본 중에 가장 특이한 세대들인 것 같아요. 정말 재수를 빨리 결정한 학생들이 올해 유달리 좀 많습니다. 아마 수업 메가스터디도 작년에 비해서 선행반 학생이 많고 우리 메가스터디 그룹에 전체 15개 학원도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학생들이 빨리 재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수능 결과에 대해서 빨리 승복하고 다음을 준비한 측면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입시 상황 자체를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3들은 수험생 숫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한 7만 명씩 줄거든요. 그래서 수능 응시가 53만 명이었는데 최근에 53만 근처에서 늘 비슷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한 48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재수를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어느 해보다 높다 하는 것을 학생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학생들이 또 수시도 이미 떨어졌으니까 빨리 결론을 내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재수는 2020학년도 재수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해보다도 성산이 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죽어 있지 말고 마음을 좀 편히 가지면서 1년간 한번 제대로 달려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다 하는 기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재수 성공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재수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제가 한 30년간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보면 상위권을 최상위권으로 2020 재수 성공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온 학생들이 다 상위권이 아닐 건데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 학생은 올해만큼은 정말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최근 한 4, 5년 입시 상황에서 특히 재수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입시연구소에서 제목을 상위권을 최상위권으로 잡았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아니면 내가 넘길까? 예. 2020 대입을 맞이하는 재수생의 세 가지 변화가 첫 번째는 대입 환경이
재수생한테 유리하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수험 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고3하고 재수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고3은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랬어요. 근데 재수를 진짜 제대로 하면 자신감보다는 이유 있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있는 불안감의 이유를 하나씩 찾아서 해결을 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앞에 아마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건데 작년도 수원 메가스터디에서 재수한 학생들이 평균 영역별로 했을 때 6등급 이상, 그러니까 4개 영역에서 등급이 6등급 이상 올라간 게 평균이고 그 학생 수가 한 145명 된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실제로 현행 입시에서는 재수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재수생들만 데리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3들한테도 매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행 입시는 고3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재수생들한테 훨씬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가짐 자체도 고3 때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변화를 자기 것으로 잘 만들어서 실제로 1년간 재수를 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대입 환경이 세 가지 변화에서 대입 환경의 변화는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2019학년도 작년도 대입 환경은 재학생 인원 증가로 수험생 수가 오히려 약간 증가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감소하던 수능 응시자 수가 감소를 하지 않았어요. 재수생은 약간 줄었는데 아마 밀레니엄 세대라서 좀 애들이 많이 태어난 거죠. 그런 면에서 작년에 어려웠고 또 작년도의 정시 인원이 그전년도보다 더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수시가 70% 이상 되니까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수능 준비가 제대로 안 됐고 거기에다가 작년도 수능이 불수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체제를 충족하지 못해서 수시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3에게 상당히 불리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느냐? 재학생 수가 한 7만 명이나 줍니다. 그러면 전체 응시자가 주니까 분명히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객관적인 가능성 높아졌죠. 거기다가 상위권 대학이 정시 인원을 상위 9개 대학은 정시 인원을 1000명 이상 늘려놨어요. 그래서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해보다 좋아졌다. 그래서 수능에만 올인을 할 경우에 재수생에게 유리한 상황이 나온다 하는 것이 지금 가장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재수생 숫자가 늘고 그래서 재수생을 중심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요즘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수험 생활은 어떻게 바뀌느냐? 고3들은 막연한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3월 학병 딱 치고 나면 아 뜨거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6월 딱 되면 수능은 내하고 케미가 안 맞는 것 같다. 어차피 남은 내신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고 비교과 이런 데 매진해서 나는 수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수능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수능 체제를 못 맞추거나 또 수시라는 거는 공정성이 지금 별로 없어요. 학생부 교과는 평점으로 딱 나오는데 학생부 교과는 이미 1학년 1학기 내지 1학년 2학기에 다 결정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1학년 1학기 정규 한 10등 안에 드는 소수의 성골, 한 20등 안에 드는 진골, 그 외에는 6두품, 5두품. 이건 게임 끝나는 겁니다. 1학년 1학기 내지 1학년 2학기 때 끝나는 거예요. 2학년 때 올라와서 만회해보려 하지만 내신이 그렇게 쉽게 만회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2학년 1학기, 2학기부터 학생부 종합. 이거는 사실은 고교 등급제가 철저하게 적용되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학생들한테는 유리하지만은 일반고 학생들 경우에는 붙은 학생과 떨어진 학생을 보면 왜 붙었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모를 정도로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나라 입시에서 공정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늘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3학년 올라와서
학생부는 안 되겠고 종합도 좀 힘들고 그러다가 사교육에 상담을 해보면 논술이라는 아주 기막힌 제도가 있다. 그래서 학원에 가서 논술의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봤지만은 이건 합격률이 한 5%밖에 안 됩니다. 자, 이 안에서 논술 응시 안 한 학생 손 들어보세요. 이야, 정말 논술 응시 안 한 학생을 찾기가 어렵죠. 근데 거의 다 들어있잖아요. 자, 논술 응시를 했는데 최저 기준을 다 맞춘 학생 손 들어보세요. 최저 기준이 있는데 지원을 했을 때 최저 기준을 맞춘 학생. 최저 기준도 제대로 못 맞추잖아요. 논술 시험은 상위권 대학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고 원서 장사하는 하나의 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입 제도를 보면 학생부 교과는 1학년 때 게임이 끝나고 학생부 종합은 공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시를 적당히 낮은데 별 이름 없는 대학에 쓰면 붙습니다. 거기는 가기는 싫고 그러다 보면 고3들은 결국은 3월부터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1년의 시간을 보낸 거고 재수생들은 11월 딱 수능 치고 나서 이제 이 대입 제도의 본질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수능에 올인을 할 경우 6월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목표 대학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작년에는 목표 대학 자체가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대충 쓴 거예요. 그리고 수능에 매진했을 경우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현행 대입 제도이기 때문에 수험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작년과 같은 1년간의 자충우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올인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마음가짐 자체도 다르죠. 이 마음가짐이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상당히 막연한 기대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걸로 세월을 보낸 거죠. 거기에 비해서 재수하는 올해의 마음가짐은 내신, 수능 딱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내신 성적에 있어서도 올해는 가능성이 좀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학생부 교과를 썼는데 아깝게 떨어진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내신이 올해 학생들한테 불리합니다. 학생 수가 줄면 등급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똑같은 정도의 수준의 학생이 만약에 수원의 모 고등학교를 2019학년도에 졸업한 학생 여러분하고 2020학년도에 졸업하는 여러분들의 후배하고 비교하면 학교 석차가 똑같으면 내신 등급이 여러분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한 학교 200명이 한 180명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내신 성적하고 그 다음에 수능을 올렸을 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정확한 어떤 진단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작년에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근 한 10년 정도 기간 아래에서 재수의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해입니다. 이걸 믿고 그냥 또 놀면 삼수 사수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학 정원은 내년 후내년부터 2023년까지 대폭 줄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는 한 10,000명 정도밖에 줄지 않습니다. 10,000명도 채 줄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정황에서 2020학년도가 대입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대입 제도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재수생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재수생의 입장에서 보는 2020학년도 대입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학생 수가 11월 학평 응시자를 놓고 보면 전체를 보면 2016년도는 46만, 2017 45만, 그런데 40만, 실제로 학생 수는 한 7만 줄었는데 응시자는
한 5만 1,000명 정도. 그래서 분명히 요 학생들이 지금 고2였거든요. 이게 작년에 여러분들이었고 요 숫자가 무려 한 11% 이상 줄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에 있어서 성적 하락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지금 여러분들이 고3 때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각각 200명인 학교가 지금은 354명. 이것도 11.17% 정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16등을 했다. 그럼 8% 안에 들었다. 전교에서. 그럼 이게 작년도는 2.0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2.13등급이 되는 거죠. 인문에서. 자연에서는 16등이었을 때 2등급이면 2.25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학교에서 석차를 받았다고 할 때 내신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가지고 있는 내신 평점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학생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작년보다 높아진 겁니다. 학생부 교과는 상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저 기준만 좀 맞추면 작년에 떨어졌던 그 대학이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신 자체에서도 여러분들은 한 10% 이상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이 분석은 우리 입시연구소에서 한 것 중에 상당히 제가 봐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작년도에 2등급, 2.5, 3등급 이렇게 등급 점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올해 애들은 똑같은 성적을 받으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좀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 응시생 수가 해마다 감소하는데 이렇게 줄다가 작년에 53만 원이었거든요. 재작년에. 작년 이제 응시, 여러분들이 응시했던 게 별로 줄지 않았잖아요. 상당한 속도로 줄다가 줄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이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느냐면 48만 정도로 처음으로 수능 응시자 수가 50만이 깨집니다. 그래서 요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살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추정한 거는 작년도에 53만이 응시했고 올해는 48만 5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한 7만 이하로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금 재수를 미리 많이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재수에 많이 진입했다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입시 결과가 발표하는 걸 보면 불수능 영향 때문에 학생들이 미리 겁을 먹고 선행반 와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꽤 합격하는 학생들이 높아요. 왜냐하면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은데 학생 수는 일정했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여기에 지금 재수하러 와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추가로 합격해서 나갈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재수생 숫자가 최근에 13만 명이 계속 유지됐는데 올해 재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저는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늘어난 걸 상당히 전제로 해서 했는데 늘어나지 않는다면 여기서 최소 한 6만 명 빼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47만이 나올 거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 응시자 수가 2020학년도가 역대 가장 숫자가 작은 숫자를 보일 거다. 그 면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를 같은 점수를 받았다고 쳐봐요. 올해 시험을 별로 못 쳤어.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도 갈 수 있는 대학은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백분위에서 지금 여기 문과를 예를 들었는데 문과가 영어는 빼야 되니까 3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백분위 280이 나오면 작년에서는 6,687등이었어요. 근데 이게 6,335등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응시자 수가 주니까.
요거는 요거보다 약간 더 올라갈 겁니다. 여기는 48만 5천 명을 전제로 해서 계산한 거고 한 47만 되면 6,200등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 실력을 똑같이 받더라도 갈 대학이 올라간다. 그러면 재수해서 성적을 올려버리면 훨씬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백군이 270을 보면 15,542등인데 13,660등, 이건 한 13,000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동일한 점수를 받고도 누적 석차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재수의 어떤 선택 자체는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그냥 넘어가고요. 최상위권 대학이 정시를 꽤 많이 확대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호재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계속 권고한 게 정시를 늘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들은 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시에서 많이 뽑아야 그 대학이 정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멀리 가면 정원을 전혀 못 채웁니다. 주로 중국 애들이 와서 많이 채웁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주요 대학, 어차피 재수를 한다는 게 훨씬 더 나은, 좀 더 나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주요 9개 대학을 보면 경희대학이 작년도 1,105명에서 1,247명. 요거는 모집 요강에 의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뽑는 인원은 정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요 인원의 20, 30%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모집 요강만 가지고 보면 경희대가 제일 많이 늘렸고, 그 다음에 성대가 제일 많이 늘렸습니다. 성대가 623명 뽑는데 1,041명. 이렇게 해서 주요 9개 대학을 보면 6,058명에서 7,098명, 1,040명, 약 17.2%의 정시 인원의 확대 요강을 이미 결정한 겁니다. 근데 요 숫자는 실제로 뽑는 숫자는 8,000명이 훨씬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정도, 근대, 홍대 정도 수준의 요 학교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간 재수하면서 진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상위 10개 대학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거기가 가능성이 훨씬 커진 거지 중위권 대학에서 가능성은 그렇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수를 할 밖에야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작년하고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올해 재수 유리하다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으면 결과는 똑같아진다. 유리한 지점이 상위권 대학에서 재수생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지금 계획이 발표되어 있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작년도를 가지고 경희대나 서울시립대 갈 만한 학생이 똑같은 성적을 받으면 올해는 한양대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여러분 후배들이 애들이 적게 태어나서 혜택은 여러분들한테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온 학생들 중에 정말 최상위권, 극상위권 의대나 치대 이런 쪽을 목표로 한 학생들은 작년도 상당히 좋았고요. 올해는 더 좋습니다. 2019학년도 보면 전체적으로 3,559명, 3,557명 숫자 거의 같죠. 그러면 최우수 집단의 숫자가 줄었다라고 생각하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의대나 치대는 정시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37.5%인데 이거는 모집 요강이고요. 실제로는 45% 정도 정시에서 뽑았습니다. 그 데이터를 다음에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작년도 2019학년도 여러분들이 시험 쳤던 거기에 정시 모집 인원은 요강상에는 35%인데
10% 정도 2월이 돼서 44.6%에 달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선발 계획이 수시에서 1800, 정시에서 1100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1600명밖에 선발을 못했어요. 중복 합격이나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명 이상 일로 넘어와서 1306명이 작년도 의예과, 치대, 한의대 빼고 요 숫자가 약 3,000명에 달했는데 이게 4, 5년 전의 숫자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4, 5년 전에는 의대를 많이 뽑지를 않았어요. 의전원으로 많이 갔거든요. 의전원을 하던 대학들이 거의 다 의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에도 최상위권 대학에 가장 인기 있는 과에서도 숫자가 올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요거는 작년도 상황인데 2020학년도에서는 이거보다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고사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6월 모평 이후에 급선회한 것 중에 하나가 논술일 겁니다. 근데 논술은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1년간 꾸준히 준비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메가스터디 학원 직영 학원들하고 수업 메가스터디 전체적으로 다 봐도 수시에서 합격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게 논술입니다. 재학생들은 논술의 합격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재수학원에서는 왜 높냐 하면 이게 정규 과목으로 들어가서 1년간 계속 반복된 노력을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고3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지고 수시 이것저것 하면서 6월 이후에 갑자기 선택한 카드고 그렇게 해놓고 대부분 학생들이 최저 기준을 못 맞춰요. 최저가 아예 없는 학교는 이거는 경쟁률이 거의 100대 1 가까이기 때문에 로또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최저를 가지고 있는 대학에 주로 합격했어요. 논술 합격자들을 보니까 90% 이상은 최저 기준을 가진 논술 전형에 합격했고 논술의 비율은 재학생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그러면 논술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수능이 또 플러스 되는 거고. 근데 재학생들은 대충 준비하니까 논술 준비도 안 되고 체저도 안 되니까 논술은 사실은 시험만 치러 오토바이만 타고 연락에 돌아다니기만 한 거죠. 돈만 왕창 쓰고. 그 논술 치러 갈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오전 10시에 시험 보고 오후 2시 보려고 또 오토바이 대기해놓고 아니면 차량 길가에 대놓고 딱지 떼가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노력했기 때문에 꼭 될 거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고생만 한 겁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고 논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도 재수생들한테 유리하다. 근데 올해 논술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이 선발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죠? 전체 대학이 536명 정도 줄였고 주요 15개 대학이 특히 3,300에서 2,888 주요 대학들이 다 줄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논술이 사실은 재학생들한테는 이제는 거의 쓸모없는 카드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이건 제대로 준비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수학시험하고 똑같거든요. 아니면 과학시험하고 똑같아요. 수리 논술은 그냥 거의 수학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 과학 논술은 두 개의 실제 실력이 있는 애들이 훨씬 제대로 합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 수능 최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연세대가 최저를 폐지해버렸어요. 이거 아마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올 거고 로또가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로또가 되느냐? 아닙니다. 이 학교에서는 분명히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분명한 답이 있는 시험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술 잘하는 애들은
분명히 연대에서 한번 이 부분만 특화되어 있다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고, 문과보다 이과는 수학과학 실력이니까 거기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애들, 예를 들어서 국어는 정말로 못하고 영어도 안 되고 이런 이과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쩌면 연대 논술에서 한번 뒤집기가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자체가 대체적으로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됐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응시자 수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뽑는 인원도 줄었고 최저 기준도 완화됐으니까 올해 입시에 있어서 논술은 정말로 엄청난 경쟁률을 보일 거고, 실제로 고3들한테는 거의 답이 없는 입시로 저는 전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재수생의 대입 전략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고3과 다르면 됩니다. 제가 고3 학생들한테 설명해 할 때는 너희가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재수생처럼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작년처럼 하지 마라, 고3처럼 하지 마라, 그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거, 학생부 손댈 수 없죠. 끝난 거죠.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 학생부가 약간 더 좋아지게 돼 있다는 거죠. 밑에 학생들이 숫자가 작아가지고. 그 다음에 변동 부분은 수능하고 논술인데, 여기에 우리 모든 재수학원들은 수업의 어떤 중심을 여기에 다 두고 있단 말입니다. 수능과 논술. 이것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달에 한두 번씩 시험을 치고 계속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학생이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학원에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대학과 이 학생에게 가장 맞는 수시 전형이 뭐냐 하는 답을 찾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수한다고 해서 정시로 간다라고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재수를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수시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가 70%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재수하는 학생들 중에 가장 우리가 특별 전형으로 뽑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을 특별 전형으로 뽑냐면, 내신이 아주 좋은 애들은 특별 전형으로 뽑습니다. 심지어 장학금을 주면서까지 뽑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수능만 조금 만들면 갈 대학이 엄청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온 학생들 중에 재수를 가고 했는데 작년에 수능이 너무 안 나왔지만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내신을 잘 만들어 놓은 학생은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 재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살려서 쉽게 갈 수 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 또 특별한 유리한 점이 있는 학생, 그런 학생들도 학원에서 저희가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도록 수시 전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논술은 실제로 한 7개월 정도 우리가 가르치면서 데이터를 내보면 얘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수시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재수학원도. 재수학원이 정시만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카드인 정시에 있어서는 분명히 재학생보다 유리하니까 일단 수능을 잘 받아 놓으면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지키고 있고, 그 전에 수시에 가면 더 좋고, 안 되면 정시로 가는, 이게 현행 대입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은 일단 1년 동안 할 거는 수능하고 논술인데, 그 중에서도 수능을 무조건 최대한 올려야 됩니다. 수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정시는 정확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성적만 올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성적만 올리면 정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도 가진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시의 조건을 훨씬 더 의미 있고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수능 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3 때 여러분들이 이걸 간과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수시에 자기의 어떤 능력만 가지고 수시를 가려고 했는데 체제가 안 되니까 못 간 거죠. 그 조건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수시의 역량을 학생부는 고정되어 있고 논술이나 이쪽은 올리고 그리고 수능이 정확하게 최저 이상을 맞춰주면 또 최저 조건이 높은 대학일수록 학생부 교과의 평점은 낮아지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수능 성적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답이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이걸 주요 대학별로 여러분들 다 꿰차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4개 영역에서 등급 합이 6, 고대 일반 전형. 이거 상당히 어렵죠. 4개 영역에서 등급 합이 6이 나오려고 하면 1, 2개, 그러니까 1, 3개, 2 하나잖아요. 1, 3개, 3 하나나 1, 1, 2, 2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건 쉽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 기준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최저 기준이 많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기준도 많지만 이게 40%인데 이게 중위권으로 내려가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중위권을 빼버렸고요. 자연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4개 영역이 등급 합 5. 의대나 이런 데는 대부분 다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대가 수시에서 다 채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복 합격도 있지만은 최저 기준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데 1차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의예과 같은 경우에 2020학년도 최저 학력 기준 선발 인원을 보면 4개 영역의 등급 합 5, 6, 7, 3개 영역 다 1등급. 이거만 맞으면 웬만하면 여기는 될 수 있죠. 이거는 전체에서 한 45%인데 전체 의예과 모집의 75.4%는 이 최저 기준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이 3개 영역 3등급, 3개 영역 2등급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2개 영역이나 이런 걸 집중을 했는데 결국은 어렵게 나오니까 거기서 무너지니까 답이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전형으로 확실한 합격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매일 학습량을 정확하게 채워야 되고 취약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영역은 이제는 재수할 때는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 1등급을 목표로 해서는 재수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게 수능이 상당히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점을 목표로 해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올해 입시에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요 뒷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